제 이름은 김정임입니다. 올해 70입니다. 평생 한 남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박재호.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그 남자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47년 동안 이 사람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더군요. 저에게 그는 사랑이었는데 그에게 저는 손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이었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7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놓고 촛불 켜고 우리 둘만의 조용한 축하. 남편은 촛불을 끄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네, 정임아. 그래도 너랑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던 말이었죠. 생일상을 치우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건 저는 원래 남편 물건을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 속 철제 파일철 한 권, 그 안에 있던 한 장의 두꺼운 서류, 부동산 전체 권리 양도 계약서, 제 이름이 있던 공간은 검은 줄로 지워져 있었고 새로 기재된 이름은 이서연. 낯선 이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의 서명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넘기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 숨이 막혀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순간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진실을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간병인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35, 키 크고 단정하고 말투는 참 공손하더군요.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아주 착한 간병인 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이 든 후 거실 문틈에서 그 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등을 살포시 쥐고 말했죠. 회장님, 오늘도 너무 무리하셨어요. 회장님? 저는 남편에게 그런 호칭을 써본 적 없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내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거기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 상담 서연.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다 끝나. 사모님은 눈치 못 채셨어요. 치매 오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더 좋아. 이제 명의만 정리하면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사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되죠? 응. 멀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요양원, 둘이서 편하게 살자고. 그들은 이미 나를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임 씨, 그때 신고하지 그랬어요? 라고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악인에게는 법보다 더 아픈 방법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무너진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방심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거실에서 텅 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응?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남편은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간병인 서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제도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 말투 속의 조롱.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둘은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연기했습니다. 우유를 엎고 약을 먹는 척하고 버리고 이름을 틀리고 날짜를 헷갈리고 남편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정임이가 정말 치매가 온 건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부러 국그릇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것도 못해! 치매 걸렸으면 가만히나 있어! 귓가에서 웅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7에 만나 23세 결혼에 이른까지 함께 산 그 손. 제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손. 제가 아플 때 제 이마를 닦아주던 그 손. 그 손이 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뺨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슴에서 흐르는 피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뒤에서 서연이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사모님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남편은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죽은 우리 강아지 복실이가 쓰던 녹슨 스테인리스 개밥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하는데 이걸로 먹어. 찬밥 한 공기, 상한 김치 몇 조각, 겉절이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김치. 그릇엔 복실이의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제 앞 마루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철컹,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개한테 밥 주듯 내려놓는 소리.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더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밥 한 술을 떴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눈물 섞인 찬밥. 그게 제 점심이었습니다.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토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식탁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천천히 드세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그 말투, 개한테 말하듯 느리게 천천히.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복수는 그 후에. 밤이 되면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제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철컹 문 잠그는 소리. 밖에서요. 치매 환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버린 겁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잔 남편이 저를 짐승처럼 가둬둔 그 밤, 저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눈물만 흘리며 새벽 5시 철컹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청소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밤새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냄새나! 씻어! 저는 욕실로 끌려갔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모습,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얼굴에 멍, 비틀어진 입술, 말라 비틀어진 손. 이게 저인가요? 47년간 한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의 말로가 이런 건가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습 잊지 말자. 이 고통 잊지 말자. 복수할 때까지. 어느 날 남편은 제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제가 15년간 먹어온 약들. 그리고 그걸 쓰레기통에 하나씩 천천히 버렸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렸는데 이거 먹어서 뭐해? 돈만 아까워. 약병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 딸그락 딸그락.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합니다.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버리는 겁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자. 이 사람 오래 못 가. 네, 회장님. 서류만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작은 방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47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저 사람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에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숨겼습니다. 아직 죽으면 안 돼. 복수하기 전엔 모든 걸 녹음하면서요. 하지만 좋았어요. 그가 믿을수록 잔인해질수록 저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새벽에 잠들면 저는 서재로 들어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대화, 서연의 거짓말, 남편의 비밀 통장, 숨겨진 계약서, 그리고 이제는 폭행의 증거까지. 제 얼굴에 멍, 개밥그릇, 잠긴 방문 등 모든 걸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남편은 단순히 외도한 게 아니라 저를 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통장과 인감 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 통장 본 적 있어? 제가 물었죠. 어떤 통장?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 그냥 묻는 거야. 혹시 치매 오면 찾기 힘들잖아. 그 한마디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간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철저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번 주 안에 요양원에 보내. 준비 다 됐어.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해두면 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해. 나중에 기억도 못할 거야.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인간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 챙겨주고 지켜주고 뒷바라지했던 그 사람인데 그는 나를 지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틀린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분노는 조용해지고 계획은 정교해집니다.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CCTV 영상, 간병인 서연의 행동, 남편의 통화 내역, 그리고 하루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은 척하면서 남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죠. 오히려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준비하세요. 내일 바로 데리고 갑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치매인 척을 그만두기로. 이제부터는 그들이 미쳐버릴 차례니까요. 며칠 전부터 저는 서연의 휴대폰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더군요. 새벽 서연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의 대화까지. 서연은 제 남편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3명의 남자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늘 수고 많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받아 마셨죠. 그 커피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30분 후 서연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자 저는 그녀의 핸드폰으로 그녀의 다른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서연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했던 거 죄송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돈만 필요했어요. 이제 더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안녕히 계세요. 전송.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전화기는 폭발했습니다. 분노에 찬 남자들의 전화, 문자, 협박. 서연은 패닉 상태가 되었죠. 저 안 보냈어요. 누가 제 폰을. 저는 거실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완벽한 치매 연기로요. 며칠 후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금고 안에는 계약서, 현금 다발, 그리고 USB 하나. USB를 컴퓨터에 꽂자 영상 파일이 하나 뜨더군요. 제목 이서연 계약. 영상 속엔 남편과 서연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정임이가 요양원 들어가면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나머지 절반은요? 그건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가지.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복사해서 여러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에서 찾은 영상을 추가했죠. 서연과 낯선 남자가 호텔방에서 나누는 대화. 박재호 그 늙은이 정말 속기 쉽더라. 돈만 챙기면 바로 틀 거야. 그럼 나랑? 당연하지. 당신이랑 새 출발할 거야. 이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날짜를 조작해서 남편과의 계약 이후에 찍힌 것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이 USB를 금고에 살짝 보이게 놓아뒀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금고를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속인 거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이 영상이 뭔데? 다른 남자랑 도망갈 생각이었어? 그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으니까요. 다만 날짜만 조작된 거였죠. 남편은 격분해서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로 제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요. 이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저는 방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녹음기는 당연히 켜져 있었죠.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랍에 숨겨둔 양도 계약서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 치매 연기를 하기 전에요. 제 남편이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본인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 서명이라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저는 모든 부동산을 제 단독 명의로 재등기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새로 만들어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던 양도 계약서는 제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진짜 계약서는 이미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어 있었죠. 그날 밤 남편과 서연이 싸우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비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돈도 제 명의의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47년간 모은 재산이 모두 제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몰랐죠.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박지호 씨 계십니까? 부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거가 충분합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매일 맞았어요. 개밥 그릇에 밥 먹으라고 하고 방에 가둬놓고 약도 안 주고 문에 설치된 외부 잠금 장치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저를 보는 눈빛. 그제야 깨달았겠죠. 자신이 속았다는 걸. 저는 그에게 천천히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요. 얼마 지난 후 남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그의 동료들,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부인을 학대했습니까? 남편은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다 연기였다고요. 바로 그때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 연기했죠. 그가 본심을 드러낼 때까지요. 그리고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서연의 미래 녹음 파일 6개월치, 재산 횡령 계획서와 위조된 양도 계약서, 폭행 영상 12개, 개밥 그릇에 식사하는 사진, 방문 외부 잠금 장치 사진, 약을 버리는 장면의 CCTV 영상, 제 몸의 멍과 상처 의료 기록, 그리고 마지막 증거. 재판장님, 이것은 남편이 제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3개월 전에 가입했고 보험금은 10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남편 본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부인이 사망할 경우 10억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약을 모두 버렸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저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입니다.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남편은 제가 자연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 횡령, 폭행, 강금, 살인, 미수. 서연은 사기와 공모 혐의로 징역 8년. 그리고 모든 재산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제 것이었던 재산을 지켜낸 겁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호송 차량에 오르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 남자. 47년을 함께 산 남자.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가 먹었던 개밥 그릇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개밥 그릇으로 밥 먹으면 먹을만 할 거야.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더욱 노력하고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